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훼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파티필름 꽃 피우기, 그 모든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 중 70%가 이 질문을 하셨어요. 왜 우리 집 스파티필름은 꽃이 안 피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그 고민 완전히 해결됩니다. 스파티필름을 알아야 꽃을 피운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하얀 꽃, 사실 진짜 꽃이 아니라는 거 아셨나요? 식물학적으로 불연포라고 부르는 변형된 잎입니다. 진짜 꽃은 가운데 노란 봉처럼 생긴 부분이에요. 이걸 육수화서라고 부릅니다. 20년 키워본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개화의 첫걸음입니다. 스파티필름은 천남성과 식물이고요. 중남미 열대우림이 고향입니다. 그곳 환경을 최대한 재현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NASA가 인정한 공기정화 식물 1위, 벤젠 포르말데히드 암모니아까지 제거합니다. 하지만 꽃을 피우려면 단순히 공기정화 식물로만 키우면 안 됩니다. 온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제가 20년간 수백 개의 스파티필름을 키워보면서 깨달은 것, 온도 관리가 개화의 80%를 좌우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세요. 스파티필름 꽃눈이 생기는 최적 온도. 낮에는 22도에서 25도입니다. 밤에는 18도에서 20도가 이상적이에요. 이 주야간 온도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3도에서 5도 정도 나야 식물이 개화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일정한 온도에서만 키우면 절대 꽃이 안 피워요. 제 온실에서 실험해본 결과 하루 종일 23도로 유지한 스파티필름과 낮 24도, 밤 19도로 관리한 스파티필름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온도 차이를 준 식물은 6주 만에 꽃대가 올라왔고, 일정 온도 식물은 3개월이 지나도 꽃눈조차 안 맺혔습니다. 겨울철 관리가 특히 중요한데요. 최저 온도 15도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3도 이하로 떨어지면 생리적 장애가 발생해요. 잎이 검게 변하고 뿌리 활성이 멈춥니다. 회복하는데 최소 2개월 이상 걸려요. 거실 베란다 창가에 두신다면 밤에 커튼을 쳐서 찬 기운을 차단하세요. 창문과 화분 사이 최소 30cm는 띄워야 합니다. 냉기가 직접 닿으면 치명적이에요. 여름철에는 30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고온에서는 증산작용이 과도해져서 물을 아무리 줘도 시들시들합니다. 에어컨 바람도 직접 맞으면 안 됩니다. 냉풍이 직접 닿으면 온도 스트레스로 꽃이 떨어져요. 제 경험상 가장 좋은 위치는 거실 안쪽 벽면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온도계를 꼭 화분 옆에 두시고 일주일간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를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집 환경에 맞는 최적의 위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빛이 부족하면 절대 안 핀다. 많은 분들이 스파티필름을 음지식물로 착각하세요. 틀렸습니다. 생존은 가능하지만 개화는 불가능해요. 제가 조도계로 측정해본 결과 최소 1000룩스 이상은 있어야 꽃눈이 형성됩니다. 이상적인 조도는 1500룩스에서 2500룩스입니다. 직사광선은 절대 안 되고요. 밝은 간접광이 핵심입니다. 동쪽 창가가 가장 좋아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면서 오전 내내 밝은 빛을 제공합니다. 남향 창가라면 레이스 커튼으로 빛을 한번 걸러주세요. 서쪽 창가는 오후 햇살이 너무 강해서 여름철에는 잎이 탈 수 있습니다. 북쪽 창가는 겨울에는 괜찮지만 여름 외에는 빛이 부족해요. 화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180도 돌려주세요. 한쪽만 빛을 받으면 식물이 기울어지고 반대편은 꽃눈 형성이 안 됩니다. 빛이 부족한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잎이 진한 초록색이고 크기가 계속 커지는데 꽃은 안 피면 빛 부족입니다. 잎색이 연하고 크기도 작으면서 꽃이 안 피면 영양 부족이나 다른 문제예요. 겨울철에는 해가 짧아서 빛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때는 식물 생장용 LED 조명을 추천드려요.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보충 조명을 켜주면 겨울에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LED 조명은 화분에서 30cm 위에 설치하세요. 너무 가까우면 열 스트레스를 받아요.
타이머를 활용해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자동으로 켜지게 설정하면 편리합니다. 물주기의 골든타임. 스파티 필름은 물 신호를 아주 명확하게 보냅니다. 잎이 축 처지면 물을 달라는 신호예요. 하지만 이 신호를 너무 자주 보내면 안 됩니다. 반복적인 수분 스트레스는 꽃눈 형성을 방해해요.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잎이 살짝 처지기 시작할 때 바로 물을 주세요. 완전히 축 늘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흙을 손가락으로 3cm 깊이까지 찔러보세요. 촉촉한 느낌이 전혀 없고 바삭하면 물 줄 타이밍입니다. 물을 줄 때는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듬뿍 주셔야 해요. 뿌리 전체가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받침에 고인 물은 10분 후에 반드시 버리세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과습으로 썩어요.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찬물을 직접 주면 뿌리가 쇼크를 받아요. 실온에 하루 정도 받아둔 물이 가장 좋습니다. 염소도 날아가고 온도도 적당해집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성장기에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물을 줍니다. 겨울에는 성장이 둔화되니까 10일에서 14일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과습이 가장 무서운 계절이 겨울이에요. 난방으로 겉흙만 마르고 속은 축축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 젓가락을 흙에 깊이 꽂아서 확인해 보세요. 젓가락이 축축하면 아직 물 줄 때가 아닙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으니 물 주는 간격을 조금 늘려야 해요. 통풍도 함께 신경 써주세요.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서 공기 순환을 도와주면 과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습도 관리의 비밀. 열대우림 식물은 높은 습도를 좋아합니다. 최적 습도는 60%에서 70%예요. 한국의 실내 습도는 보통 30%에서 40%입니다. 이 차이가 꽃을 못 피우게 만들어요. 습도계를 꼭 화분 옆에 놓으세요. 숫자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습도를 높이는 방법 여러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갈 트레이 방식입니다. 받침보다 큰 쟁반에 자갈을 깔고 물을 자갈 높이의 절반까지 채워요. 그 위에 화분을 올려놓으면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습도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가습기 활용입니다. 초음파 가습기를 화분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두세요. 너무 가까우면 잎에 물방울이 맺혀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분무 방식입니다. 아침에 한 번 잎 뒷면까지 골고루 분무해 주세요. 저녁에는 분무하지 마세요. 밤새 잎이 젖어 있으면 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식물 그룹화입니다. 여러 화분을 모아서 배치하면 식물들이 내뿜는 수증기로 습도가 올라가요. 최소 3개 이상 모아두는 게 효과적입니다. 겨울철 난방기를 틀면 습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가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시기예요. 가습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자갈 트레이도 함께 활용하세요. 여름 장마철에는 반대로 습도가 너무 높습니다. 80% 이상 올라가면 오히려 문제예요. 통풍을 강화해서 습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분갈이 타이밍이 핵심이다. 스파티 필름은 뿌리가 정말 빨리 자랍니다. 화분이 꽉 차면 더 이상 자랄 공간이 없어요. 영양분 흡수도 제대로 안 되고 물 빠짐도 나빠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절대 꽃이 안 피워요. 분갈이 시기는 매년 봄입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가 가장 좋아요. 기온이 올라가고 식물 활성이 높아지는 시기라 회복이 빠릅니다. 분갈이가 필요한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물을 줘도 금방 마릅니다. 둘째, 뿌리가 배수구 밖으로 나와 있어요. 셋째, 화분을 들었을 때 너무 가볍습니다. 넷째,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어요. 다섯째, 새 잎이 나와도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분갈이 시기입니다. 분갈이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을 주지 않고 흙이 마른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화분을 옆으로 눕히고 두드리면서 빼냅니다. 뿌리를 확인해 보세요. 건강한 뿌리는 흰색이나 연한 갈색입니다. 검거나 물러진 뿌리는 과습으로 썩은 거예요. 소독한 가위로 잘라내야 합니다. 뿌리 주변 흙을 살살 털어내세요. 너무 세게 털면 뿌리가 상합니다. 3분의 1 정도만 제거하면 충분해요.
포기 나누기를 하려면 이때가 기회입니다. 뿌리가 자연스럽게 나뉘는 부분을 찾아서 손으로 조심스럽게 분리하세요. 각 포기마다 최소 3개 이상의 잎이 있어야 합니다. 새 화분은 기존보다 5cm 정도 큰 걸로 선택하세요. 너무 큰 화분은 오히려 해로워요. 흙이 너무 많으면 과습 위험이 높아집니다. 흙은 배수가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제가 20년간 써본 최고의 배합 비율 알려드립니다. 피트모스 40%, 펄라이트 30%, 질석 20%, 마사토 10%입니다. 이 배합이 통기성과 보수성을 완벽하게 만들어줘요. 화분 바닥에 배수층을 만드세요. 난석이나 굵은 마사토를 3cm 깔아줍니다. 그 위에 흙을 조금 넣고 식물을 중앙에 배치하세요. 주변에 흙을 채우면서 나무 젓가락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공간 없이 흙이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해요. 심는 깊이는 기존과 같게 맞춰주세요. 너무 깊게 심으면 줄기가 썩을 수 있습니다. 분갈이 후에는 물을 듬뿍 주세요. 뿌리와 흙이 밀착되도록 도와줍니다. 일주일 정도는 반그늘에서 적응시키세요. 강한 빛은 회복 중인 식물에게 스트레스입니다. 비료가 개화를 결정한다. 영양분이 부족하면 절대 꽃이 안 핍니다. 특히 인산 성분이 꽃눈 형성에 필수예요. 질소는 잎 성장에 좋지만 과하면 꽃이 안 나옵니다. 칼륨은 전체적인 건강과 면역력을 높여줘요. 제가 추천하는 비율은 질소 10인산 15 칼륨 10입니다. 인산 함량이 높은 개화용 비료가 좋아요. 액체 비료와 고형 비료 둘 다 사용하세요. 액체 비료는 빠르게 흡수되고 고형 비료는 천천히 지속적으로 공급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성장기에만 비료를 줍니다. 겨울에는 성장이 멈추니까 비료 금지예요. 이때 주면 오히려 뿌리가 상합니다. 액체 비료는 2주에 한 번 물 줄 때 섞어서 주세요. 농도는 제품 설명서보다 절반으로 희석하세요. 지나면 비료 과다로 뿌리가 탈 수 있어요. 고형 비료는 한 달에 한 번 흙 표면에 올려놓으세요. 화분 크기에 따라 2개에서 4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주는 게 독입니다. 비료 과다 증상을 알려드릴게요. 잎 끝이 갈색으로 마르고 잎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합니다. 새 잎이 기형으로 나오기도 해요.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비료를 중단하고 물을 많이 줘서 흙 속 비료를 씻어내야 합니다. 유기농 비료도 좋은 선택입니다.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흙에 섞으면 천천히 질소를 공급해줘요. 달걀 껍질을 말려 갈아서 뿌리면 칼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을 물에 담갔다가 그 물을 주면 칼륨이 풍부해서 개화에 도움이 됩니다. 개화 후 관리법. 드디어 꽃이 피었습니다. 하얀 불연포가 활짝 펼쳐진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하지만 관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꽃이 핀 후 2주에서 3주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예요. 이때 사진을 많이 찍어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흰색 불연포가 점점 녹색으로 변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씨앗이 성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녹색으로 완전히 변하고 육수화서가 갈색으로 마르면 꽃대를 잘라야 합니다. 가장 밑부분에서 소독한 가위로 깔끔하게 자르세요. 식물이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빨리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꽃을 오래 보고 싶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꽃이 핀 후에는 직사광선을 피하세요. 너무 밝으면 빨리 시듭니다. 둘째, 온도를 20도 정도로 낮춰주세요. 시원한 환경에서 꽃이 오래 갑니다. 셋째, 습도를 높게 유지하세요. 건조하면 불연포가 빨리 갈변합니다. 꽃이 진 후에는 영양 보충이 필요해요. 개화에 많은 에너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액체 비료를 한번 주고 충분한 물과 빛을 제공하세요. 한 달 정도 회복 기간을 주면 다시 새 꽃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1년에 2회에서 3회 정도 꽃을 피우는 게 일반적이에요. 관리를 완벽하게 하면 더 자주 필 수도 있습니다. 병해충 예방과 대처. 스파티필름은 병충해에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안 좋으면 문제가 생겨요. 가장 흔한 해충은 응애입니다. 건조한 환경에서 잘 발생해요. 잎 뒷면에 거미줄 같은 게 보이고 노란 점들이 생기면 응애입니다.
초기에는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샤워기로 잎 뒷면을 세게 뿌려주세요. 심하면 친환경 살충제를 사용하세요. 님 오일이나 고삼 추출물이 효과적입니다. 깍지벌레도 가끔 생깁니다. 잎과 줄기에 갈색 딱지처럼 붙어 있어요. 솜에 소독용 알코올을 묻혀서 닦아내세요. 손으로 떼어내도 됩니다. 곰팡이병은 과습에서 발생합니다. 잎에 갈색 반점이 생기고 번져나가요. 병든 잎은 즉시 제거하고 물주기를 줄여야 합니다. 통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해요.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시켜 주세요. 뿌리 썩은 병이 가장 무섭습니다. 과습으로 뿌리가 썩으면 회복이 어려워요. 잎이 누렇게 변하고 축축 늘어집니다. 물을 줘도 회복이 안 되면 의심해 보세요. 즉시 분갈이를 해야 합니다. 썩은 뿌리를 모두 제거하고 새 흙에 다시 심어주세요. 살균제를 뿌리에 처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정기적으로 잎을 닦아주세요. 먼지가 쌓이면 광합성도 떨어지고 해충도 생기기 쉬워요. 일주일에 한 번 젖은 천으로 잎을 닦아주면 반들반들 윤이 나고 건강해집니다. 수경재배의 장점. 스파티필름은 수경재배도 가능합니다. 흙 없이 물에서도 잘 자라요. 수경재배의 가장 큰 장점은 관리가 쉽다는 겁니다. 물만 갈아주면 되니까 초보자에게 좋아요. 투명 용기를 사용하면 뿌리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건강한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병충해 위험도 훨씬 낮아요. 흙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경재배 시작 방법 알려드릴게요. 흙에서 키우던 식물을 조심스럽게 빼내세요. 뿌리에 묻은 흙을 미지근한 물로 완전히 씻어냅니다. 흙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물이 탁해져요. 깨끗한 유리병에 물을 담고 식물을 넣으세요. 뿌리의 3분의 2 정도만 물에 잠기게 합니다. 전체가 잠기면 산소 부족으로 썩을 수 있어요. 처음 일주일은 매일 물을 갈아주세요. 흙 잔여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갈아주면 됩니다. 물은 정수기 물이나 하루 받아둔 수돗물을 쓰세요. 염소가 날아간 물이 좋습니다. 수경재배용 영양제를 한 달에 한 번 넣어주세요. 물만으로는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뿌리가 길게 자라면 가끔 정리해주세요. 너무 길면 영양 흡수 효율이 떨어져요. 수경재배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단 흙에서보다는 개화 빈도가 낮아요. 충분한 빛과 온도만 맞춰주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독성. 스파티필름은 아름답지만 독성이 있습니다. 모든 부위에 옥살산 칼슘이 들어있어요. 사람이나 동물이 먹으면 위험합니다. 입안이 따갑고 붓고 통증이 생깁니다. 침을 많이 흘리고 삼키기 어려워져요. 심하면 구토와 설사도 일어납니다. 반려동물이 있는 집은 특히 조심하세요. 고양이나 강아지가 잎을 뜯어먹을 수 있어요. 높은 선반이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어린아이가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기심에 만지거나 입에 넣을 수 있거든요. 만약 섭취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입을 물로 헹구고 우유를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옥살산 칼슘을 중화시켜줘요. 다행히 치명적인 독성은 아닙니다. 적절히 대처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예방이 최선입니다. 안전한 곳에 배치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 해결 가이드. 스파티필름을 키우다 보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흔한 문제들과 해결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잎 끝이 갈색으로 마르는 경우, 습도가 너무 낮거나 비료 과다입니다. 가습기를 틀고 비료를 줄이세요.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경우, 과습이나 빛 부족이 원인입니다. 물주기를 조절하고 밝은 곳으로 옮기세요. 잎에 갈색 반점이 생기는 경우, 곰팡이병이나 세균병입니다. 병든 잎을 제거하고 통풍을 강화하세요. 잎이 아래로 처지는 경우, 물 부족의 신호입니다. 즉시 물을 주면 몇 시간 내제 시도 JS 계속에 회복됩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물주기를 조정하세요. 새 잎이 말리거나 기형인 경우, 해충이나 영양 불균형입니다. 잎 뒷면을 확인하고 비료 배합을 점검하세요. 꽃이 빨리 시드는 경우, 온도가 너무 높거나 습도가 낮습니다.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습도를 높이세요. 꽃대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
온도 변화나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세요. 잎이 축 늘어지는데 흙이 젖어 있는 경우, 과습으로 뿌리가 손상됐습니다. 즉시 분갈이를 해야 합니다. 잎이 연한 녹색으로 변하는 경우, 빛이 너무 강합니다. 반그늘로 옮겨주세요. 잎이 작아지는 경우, 분갈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봄에 한 치수 큰 화분으로 옮기세요. 계절별 관리 포인트. 봄은 스파티필름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새잎이 쑥쑥 자라고 꽃눈도 맺혀요. 4월부터 비료를 시작하세요. 분갈이와 포기 나누기도 이때 하면 좋습니다. 물주기를 늘리고 햇빛도 충분히 제공하세요. 여름은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물을 자주 줘야 하고 습도 관리가 중요해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을 강화하세요. 에어컨 바람이 직접 안 닿게 주의합니다. 장마철에는 과습을 조심하세요. 가을은 두 번째 개화 시즌입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커서 꽃눈이 잘 맺혀요. 비료를 계속 주고 물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10월부터는 서서히 비료를 줄입니다. 겨울은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성장이 거의 멈추고 휴면에 들어갑니다. 물주기를 대폭 줄이고 비료는 완전히 중단하세요. 최저 온도 15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습도가 급격히 떨어지니 가습기를 틀어주세요. 창가의 찬 기운을 조심하세요. 품종별 특성과 선택. 스파티필름에는 여러 품종이 있습니다. 각 품종마다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가장 흔한 품종은 스파티필름 월리시입니다. 중간 크기로 키우기 쉽고 개화도 잘해요. 처음 키우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스파티필름 센세이션은 대형 품종입니다. 잎이 크고 웅장한 느낌을 줘요. 넓은 공간에 포인트 식물로 좋습니다. 개화는 다른 품종보다 조금 어려워요. 스파티필름 피콜리노는 소형 품종입니다. 책상이나 선반에 놓기 좋아요. 작지만 꽃은 자주 피는 편입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품종이에요. 스파티필름 도미노는 무늬종입니다. 잎에 흰색 무늬가 있어 관상 가치가 높아요. 하지만 관리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빛 요구량이 더 많아요. 스파티필름 마우나로아는 향기가 납니다. 은은한 달콤한 향이 퍼져요. 개화 기간도 다른 품종보다 길어요. 특별한 품종을 원하시면 추천합니다. 품종을 고를 때는 공간 크기를 먼저 고려하세요. 그 다음 관리 시간과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이라면 월리시나 피콜리노가 안전합니다. 마치며 오늘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스파티필름도 반드시 꽃을 피울 겁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 적용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식물 키우기는 마라톤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즐기세요. 여러분의 스파티필름이 아름다운 하얀 꽃으로 공간을 가득 채우는 그날까지 저 아델라플로스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식물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식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집이 초록빛 생명력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훼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